안녕하십니까,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안 좋다고 그래고 다 코 빠져 계시죠? 그러지 마세요. 주식이라는 게 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데 또 내렸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면은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코가 맹맹하죠? 좀 허스키한 게 좀 어찌 보면 또 섹시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얼굴에. 자,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 지금 시장 뭐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할까? 그럼 그 하락 요인 해결되면 결국 상승 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 하락. 먼저 우리 미증 시 좀 보면서 지금 얘네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걸 보고 또 우리 증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 하락하는 요인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먼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폭 어떻게 될 것이냐,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이 좀 엉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 증시 한번 보죠.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나와 있는데 좀 길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제는 S&P 500, 여기 나스닥, 여기 이제 다우지수인데, 고점에서 한 달 동안 무지하게 하락했어요. 그죠? 상승 주고, 일정 부분 더 가나 했는데 지금 조정 주면서 최근의 고점 만들고 저점을 다 하회했어요. 이 네모박스가 최근 일주일 전 저점을 얘네들이 하회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그러면 뭐 죽었냐라고 했을 때 또 죽은 자리는 아니에요. 죽은 자리는 아니고, 얘네들 보시면 지금 요 자리가 일단 그 S&P나 다우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 살짝 하회했어요. 지금 나스닥만 저 밑에 있는데 분명히 내일 미증시가 반등 나오면, 솔직히 반등 나올지 안 나올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얘네도 그냥 분위기 맞춰서 그냥 한번 쌍바닥 만들 수도 있어요. 쌍바닥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쌍바닥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내일 반등 나와주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는 않으려고 하네 라고 하면서 내일 우리 시장도 갭 떠버립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냥 크게 하락하고 또 갭 뜨고 이걸 좀 반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뭐 특별히 뭐 하락할 만한 이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우크라이나 문제 하나예요.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결국 FOMC 회의, 연준에서 이 금리 인상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 이 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0.5% 할 거야, 2월 달에 할지도 몰라, 뭐 QT 뭐 빠르게 할 수도 있어, 막 별 얘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미리 알아서 하락해 준 겁니다. 결국 연준, 내가 봤을 때 3월 달 FOMC 회의에서 보니까 0.25%밖에 금리 인상 안 하네. 그리고 연준에서 한다는 소리가 그냥 시장 흐름 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봐가면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장 또 반등 세게 나와요. 왜?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상 누가 안 한다나 했잖아. 그리고 하는 것도 시장 봐가면서 템포 맞춰 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QT 이 또한 좀 흐름 보면서 이야기하자. 뭐 6월달 7월달 그거 가봐, 그때 가서 이야기할게. 이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 하락했던 거 만회하고 올라갑니다. 또 지금 시장 왜 이렇게 못 올라가고 벅벅벅벅벅벅벅벅 행보했을까? 이건 또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불거지고 있어요. 뭐 시작은 러시아에서 먼저 이제 군대 갖다 놓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분위기는 바이든이 더 조급한 것 같아요. 바이든 자기도 지지율 엄청나게 안 좋고 뭔가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리스크를 막 부각시키는데, 막상 러시아 쪽에서는 내 언제 뭐 총 쏜대? 언제 한대? 오히려 그쪽에서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가장 우방인 중국이 지금 잔치 벌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총 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국제적 비난 여론도 있기 때문에 해더라도 20일 이후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러시아 문제, 분명히 이 전쟁이라는 이 문제가 큰
큰 문제는 맞아요. 하나 얘가 그냥 단순하게 국지적인 리스크 정도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 우크라이나는 땅은 굉장히 크고 거기서는 대부분 이제 곡물 쪽, 이쪽이 농경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난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인 경제 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전에 중동 같은 경우도 뭐 석유는 많지만 전부 사막이야. 사막 같은 데다가 그냥 폭탄 쏘고 그러니까 인명 피해는 좀 있지만 글로벌 전체적인 경제 측면에 있어서 충격을 주느냐? 안 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제 축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쉽게 전쟁 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라는 거고요. 결국 이 우크라이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쟁이 발발돼 가지고 진짜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세계 4차 대전까지 간다라고 하면 뭐 주식시장만 난리겠나요? 모든 게 다 죽었지. 근데 그럴 가능성은 과연 있을 건가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은 내가 봤을 땐 조금 미비하다. 결국 언론이 좀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자기네들 페이지 뷰 하나라도 더 보기 위해서 자극적인 글을 써서 보여지는 거지. 과연 러시아 푸틴이 그렇게 할 것인가? 유럽하고 미국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까지 나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도 뭐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마크로 전화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결국 올림픽 기간 중에 그러한 것들이 잘 해결돼 가지고 된다면 결국 이렇게 이겼던 이러한 문제도 결국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가기 위해서 쌍바닥 만들 거냐? 그것만 좀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바로미터는 일단 오늘 미증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증시가 흔들면서 올라가면서 양봉 만들어버리면 내일 우리 시장 나쁘지 않은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우크라이나 문제, 그다음에 연준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일단 시장이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리스크가 해소되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또 멋지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거래대금이에요. 지금 거래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코스닥이 6조 6천억이에요. 이 뭘 의미할까요? 오늘 기관 외국인 샀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 외국인하고 연기금 얘네들은 우리 시장에서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결국 얘네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요. 우리 코스닥 왜 이런 거래대금이 나올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다 물렸다라는 거죠. 더 이상 살 돈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번 반등 나와가지고 조금 현금 좀 만들려고 하는 찰나에 좀만 더 올라가 했는데 꺾어져 버리니까 거의 번전될 고지가 바로 눈앞에서 그냥 또 꺾어져 버리니까 두 손 두 발 놓으면서 그냥 포기한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 이 코스닥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없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냥 작은 물량에도 종목들이 힘없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특히 이 종목이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지 다 수급 주체들이 있어요. 그 수급 주체들 입장에서는 시장 하락하면서 주가가 똑똑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받쳐주지 않아요. 그들 입장에서도 시장이 안정되면서 여기 이 정도면은 이제는 내가 매수해가지고 주가 방어해야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까지 걔네들도 두 손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작은 물량에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하니까 주가들 보면은 많이 하락하는 애는 또 많이 하락하고 또 좀 견조한 놈은 또 견조하단 말이에요. 그럼 많이 하락한 놈은 걔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많이 하락해가지고 걔가 수급 주체들 입장에서는 저가에 많이 사가지고 또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진짜 주가가 고점에 있는 거니 아니면은 결국 주가가 고점에 있느냐 아니면은 한 중간쯤에 있느냐 아니면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느냐 그거를 좀 봐야 돼요. 결국 고점에 있는 애들은 이 시장이 반등 나와도
솔직히 올라가려면은 강한 놈이 더 강하다 그러는데 또 의외로 또 이런 애들이 안 갈 땐 또 안 가요. 그럼 오히려 이런 쪽에 있는 종목을 내가 갖고 있다라면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여튼 시장이 하락할 때 뭐 사요, 뭐 사요. 그건 의미 없고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이 체질이냐 아니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냐 그것만 분석하시면 돼요. 가치가 있어? 그럼 보유하시면 돼요. 왜? 어차피 시장은 또 반등 나올 테니까. 여기서 그냥 죽는다? 아니에요.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놓고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될 건가 이게 또 이제 고민이 될 텐데 우리 증시 업종 차트 보면서 제가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보시면은 최근에 1월 달에 1월 고점에서 1월 달 동안 하락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의 절반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또 다시 하락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50% 올라간 자리, 여기가 이제 25% 올라간 자리인데 여기까지 딱 다시 왔죠.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꼬리 단 이 모양새는 이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얘가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내일 미증시 반등이 보여져야 돼요. 미증시 반등이 안 보여지고 오히려 미증시가 한 번 더 막 1, 2% 급락 나와. 그럼 우리 시장도 일단 쌍바닥을 향해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쌍바닥을 향해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이제 쌍바닥 만들어버리면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거 진바닥은 아니다. 진바닥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빠져야 돼요. 내가 이제 월봉 보면서 진바닥 분위기를 한번 보면요. 이 진바닥이 나오고 또 조정이 나올 땐 항상 갭을 메우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상승해 놓고 이 보면은 이때의 고점을 메우는 작업을 이번에 해줬어요. 그죠? 정확하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그 다음 갭 메우는 작업이 저는 2,300으로 보고 있는데 거긴 또 무슨 자리냐라고 할 때 작년에 저점에서 올라간 다음에 막 공방이 일어났던 자리예요. 그 4개월 동안이나 공방을 했어. 이거 2,300 치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막 여기서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근데 지지해주고. 근데 그 이전부터 나타났어요. 이 2018년도에도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는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이제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지키려고 그래. 근데 결국은 못 지켜주니까 장대 음봉 나오면서 훅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쪽 근처도 못 가. 가면은 떨어져. 결국은 이번에 갭 메우는 작업은 2,300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좋든 싫든.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최근에 신용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신용 제가 봤을 때 더 요즘 좀 반등한다고 신용 또 들어왔어요. 한번 볼까요? 신용 차트를 보면 쭉쭉쭉쭉쭉쭉쭉쭉 21조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거 또 들어옵니다. 결국 겁없이 또 신용 들어온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한번 더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우 징그러워 정말 왜 이렇게 하락시키고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데 시장의 큰 손들은 그렇게 쉽게 돈 벌게 해주지 않거든요. 아주 개인 투자자들을 아주 진절이 나게 만들어요. 지금 주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주식시장이라면 아주 쳐다도 보기 싫대. 근데 번전 생각나가지고 일단 번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쳐다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번전될 때까지 버틸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결국 버티고 이겨내면 또 이제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수익으로 연결돼. 근데 결국 내가 그 번전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갭 메우는 작업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결국 그 작업 속에서 이제 신용이 한 번 더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최근에 투매 이런 건 나왔는데 솔직히 더 공포스러운 토매는 아직 안 나왔어요. 솔직히 장 시작할 때 마이너스 2, 3%로 시작한 장은 없어요. 그냥 살짝 0.6%, 0.7% 그렇게 시작해놓고
이 올라가는 척 해놓고 반죽이면서 마이너스 2% 만든 적은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 2% 만든 적은 없어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기대감 줘놓고 죽여버리는 거지. 그게 더 나쁜 놈인데 여튼 아예 개파락 빵 해버리면 거기서 신용 물량들 바바바바방 떨궈져 나가거든요. 그게 한두 번 나와야지 진짜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로 투자금 늘리지 말라.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물려있는 게 정답이다. 그러나 진짜 제가 보고 있는 2300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는 어차피 여기 가면은 현금 좀 있다라면 현금 30% 만든 사람은 성공 투자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돼. 그러나 100%다 종목 갖고 있는데 2300 맞았어. 그러면 이분은 내가 봤을 때 투자금을 좀 늘려야 돼. 내 어지간해선 투자금 늘리라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일단 이 자리에 오면은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진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진바닥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무조건 계속해서 올라가나요? 아니죠. 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정 부분 반등의 이제 무게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시장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까지는 이제 시원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딘데? 2600. 2300에서 2600. 그러면은 결국 한 15% 되는 거죠. 15% 시장이 15% 올라가면 종목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20, 30%는 또 다 올라가요. 그래서 과연 이 자리가 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얘가 올해 한 번은 와요. 올해 한 번은 오고 결국 얘가 여기서 이렇게 쿡 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크라이나 문제가 크게 발발돼야 돼요. 연준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기 하락 안 나와요. 연준의 문제로 하락하는 건 아니고 결국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나름대로 시장을 위해서 0.25%로 그냥 안전하게 계속해서 해. 그래서 올해 한 4-5번 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시장이 그러면 하락하는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아. 중간에 진짜 0.5%를 한번 팡 때려버려. 그럼 이거 얘로 인해서 충격이 좀 강하게 나오고요. 아니면 QT 같은 경우를 생각과 다르게 한 4월 달에 안 되겠어. 물가 상승 때문에 QT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런 거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돼요? 훅 떨어지는 거거든. 그럼 장중에 막 2300까지 떨어지면 거기서 머뭇거리냐? 아니, 거기 바로 이제 저점 닫고 아래 꼬리 달고 쭉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이렇게 포인트 잘 잡고 저점에서 매수하느냐가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향후 추가적인 이 하락은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돌발 변수 아니면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과거부터 계속해서 불거졌던 건 중국도 문제가 되고 유럽도 문제가 되고 이머징 국가에 뭔가가 하나씩 툭툭 터져요.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도 지금 EU에서 지금 탈퇴할 거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결국 EU 같은 경우도 메르켈이 나가면서 뭔가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글로벌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EU가 시장을 한번 흔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EU 문제가 될지 중국 문제가 될지 아니면 뭐 이머징 국가의 문제가 될지 이 금리 인상하는 과정 속에서 꼭 불거지면서 한번 툭 떨어진다. 결국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하락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지금 뭐에 의해서 지금 다 움직이죠? 유가. 유가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국제 유가 2020년 4월이었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320%까지 빠졌어요. 제발 석유 좀 가져가줘. 내 돈도 얹어줄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94달러에서 지금 9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만한 경제가 엄청나고 유가가 엄청나게 사용돼서 이럴까요? 아니에요. 결국 투기 세력에 의한 거예요. 결국 투기 세력은 상방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못 가도 일단 100달러는 한번 간다라는 거지. 100달러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조져도 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의 종목들이 뭐가 움직였을까요? 결국 우리가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 여기서 이제 파생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오늘 비료 관련된 종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올해는 에그플레이션, 이 농수산물 이들 가격 급등
이거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작하는 데 있어서 비료값도 올라가고 힘들어져요. 근데 거기다 기후 이변이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안 좋아요.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농경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비료, 사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 오늘 제일 많이 움직였던 건 효성 OMB죠. 효성 OMB 오늘 장중에 19%까지 올라갔네요. 19%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다 내려왔는데 그럼 이거 죽었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얘가 이런 21 이평선 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비에 보면 이게 뭐예요? 구름대거든. 그럼 이 일목균형표 보는 데에 있어서 이 구름대가 이렇게 큰데 올라가요? 오늘 여기까지 올라갔었잖아. 오늘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 중간값 이 정도에서 다시 이제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방황하고 나면 그럼 얘가 어디서 올라갈까요? 한 1, 2주 하다 보면 이 자리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대가 없는 이런 빗각 사이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지. 얘는 매물대가 12,000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튼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반사이익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게 오늘 이제 또 뭐가 움직였죠?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이 대성에너지는 오히려 대구 쪽에 가스 공급 업체이거든요. 가스인데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여튼 이쪽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찌 보면 이게 한 달 반 이상 갈듯 말듯 하다가 오늘 상한가 때렸죠. 그러면 이런 거 갖고 있는 이거 매매해야 될까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이런 종목을 매매해? 내일 갭 떠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갭 뜬 거기서부터 매도 자리예요. 다시 내려와. 얘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 없어요. 그냥 제로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대형주들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 SDI 이런 종목들 보면은 아주 신경질 날 정도로 하락하죠. 결국 우리 주식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 종목이 좋다고 해서 꼭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좋은 종목은 시간을 두면은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어. 우리가 이제 요리를 만들 때도 아주 좋은 재료로 만들어도 그 마지막 중요한 게 뭐예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밥할 때 뜸 잘못 들이면 어떻게 돼요? 타든지 설익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 뜸을 들일 그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도 지금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드시죠? 이겨내야 돼요. 왜? 그래야지 또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여튼 지금 자리는 분명히 조금 더 떨어질 자리는 있어요. 어정쩡하게 지금 시장 올라가면 상단 막혀 있어요. 확실하게 배팅하는 건 진짜 진바닥 보일 때 그때 배팅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그냥 흐름에 맞춰서 트레이딩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힘든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내일 미증시 반등하면 우리 시장도 일단 1차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